게임에서 상대방이 나한테 뭐 욕하고 조롱하고 흔히 말하는 패드립 했다. 그러면은 모욕이랑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잖아요. 그럼 처벌받나요? 처벌이 어렵죠.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이제 인정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그쵸. 아, 네. 인정이 되어야겠죠. 네. 네, 오늘은 게임 채팅방 욕설했을 때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고소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워낙 핫한 키워드. 핫한 이슈죠. 통매음이라고 다 줄여서 부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일반인 분들도 되게 관심이 많고 이미 네. 몇 년 전부터 계속 좀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됐던 건데 네. 그게 이제 지금 판례가 어느 정도 좀 경향성이 좀 잡히는 것 같아요. 잡혀가는, 이제 이제야 좀 한 잡혀가는 최근 것 같아요. 한 1, 2년 동안 이런 고소도 사실 이제 법조 시장 또 트렌드가 있는데 통신매체 이용 음란 고소가 굉장히 하나의 트렌드였어요. 핫한 트렌드였다가 이게 이제 판결이 이제 슬슬 이제 누적이 되고 지금은 좀 어느 정도 경향성을 띠는 것 같아서 한번 좀 소개를 드려보고자 네. 하고요. 일단은 통매음이 주목받기 시작한 이유에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 먼저 게임에서 상대방이 나한테 뭐 욕하고 조롱하고 흔히 말하는 패드립 했다. 그러면은 모욕이랑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잖아요. 그럼 처벌받나요? 처벌이 어렵죠.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이제 인정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특정성, 그쵸. 네. 전파 가능성이 이제 네. 인정이 되어야겠죠. 네. 이렇게 특정성은 누군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맞아요. 결국 게임상에서는 그냥 닉네임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누군지 모르잖아요. 결국 이러한 어떤 문제 때문에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는 고소가 어렵고 화는 너무 나고 네. 이거 어떻게 좀 할 수 없을까에 대한 고민에서 저런 게 있네 한 게 통신매체 이용음란. 네. 왜냐면은 모욕이나 명예훼손은 특정성,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근데 닉네임밖에 모르는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특정성이라는 게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냥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고소하는 게 이제 트렌드가 됐었는데 일단은 고소 건수 자체가 상당히 많이 늘고 있죠. 네네네. 네. 이게 뭐 지금 2019년에는 네. 1,437건이었고요. 네. 2020년 거쳐서 2021년에는 5,067건 정도로 나와 있고 아마 2022년도에 더 증가를 했을 거예요. 네, 엄청 많이 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합의가 들어오면은 모욕이나 명예훼손은 아니야 나 너랑 합의 안 해 라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통매음으로 고소당하면 대부분 합의를 해요. 그 이유가 이게 어쨌든 상속법에 네, 그렇죠. 규정이 되어 있어 성범죄로 이게 분류가 되다 보니까 벌금이라도 처벌받았을 때 굉장히 여러 가지 부가 처분 때문에 흔히 말하는 번거로워지고 모욕이나 명예훼손 처벌받았을 때부터 똑같은 벌금액이라 하더라도 타격이 훨씬 크기 때문에 대부분 거액의 합의금을 주고 그렇죠.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그냥 뭐 쉽게 생각해서 내 전과에 모욕이 있는 거랑 네. 통신매체 이용은 이거 성범죄잖아요. 네. 성폭법 위반이 있는 거는 정말 느낌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금을 또 높게 부를 수 있다는 장점도 네. 결국에는 그런 연장선에서 통신매체 이용 음란이 좀 그 고소하는 게 하나의 네. 트렌드로 잡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죄명 자체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아니에요. 음.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괄호 열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 자체가 이 사람 성범죄자네? 라는 게 되는 거고 그래서 성범죄로 어쨌든 이게 처벌받으면은 여러 가지 어떤 뭐 불이익한 점이 있고 이미지가 안 좋다 보니까 많은 돈을 주고 합의를 해오는 게 일반적인 추세였는데 어떠세요 변호사님 보기에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실은 지금 채팅창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욕설 행위와 네. 통신매체 이용란이라는 이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행위가 다르다고 생각해요. 조금 다르죠. 네. 예, 통신매체 이용음란은 스토킹 범죄예요. 스토킹 네네. 범죄.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어떤 성적인 수치심이나 모멸감을 느낄 만한 그런 문자, 그림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괴롭히는 그런 스토킹적 행위를 맞아요, 네. 처벌하기 위해서 이제 나온 건데 그 예를 들어 네. 이런 거예요. 그냥 잘 생활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아는 지인이 전 남자친구가 갑자기 자기 나체 모습 같은 거 찍어서 보내고 이런 거를 처벌할 만한 어떤 그런 게 딱히 있지 않았던 거예요. 이걸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게 사실 통매음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약간 변질돼서 그렇게 됐는데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무죄 나오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예, 그러니까 네. 법원도 제 생각에 이런 부분을 이제 의식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법원이 설시한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게임의 상황을 보면 당시에 어떤 성적인 대화가 오갈 상황이 아니었다는. 네. 기본적으로 둘 다 그냥 화나가지고서는 키보드 배틀을 하는 상황에서 그 어떤 성적인 대화가 오가는 상황일 수가 네. 없겠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성적으로 이 사람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그런 고의로 한 네.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분노감을 표출하고 네. 피해자를 조롱하거나 네. 모욕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그쵸, 네. 통신매체 이용란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일단 네.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판례가 이런 얘기를 해요. 통상 욕설이나 비속어에는 성, 배설물, 특정 동물들이 연관되어 있는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성적인 욕설이 들어갔다라고 해서 그 모든 게 통신매체 이용 음란에서 말하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과연 그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이냐 아니면 상대방을 모멸감을 주기 위한 목적이냐 이 고의를 약간 구별할 필요가 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게임에서 서로 게임하다가 감정이 격해져가지고 성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기 위한 게 아니라 모멸감을 주고 명예를 떨어뜨리기 위한 걸로 봐야 되기 때문에 통신매체 이용 음란은 처벌하기 어렵다라는 판결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또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은 뭐 막해도 괜찮겠네라고 네.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게임을 하는 상대방이 뭐 이성임을 인식을 하였고 명백하게 어떤 성적으로 희롱을 하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고의로 채팅창을 이용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면 그건 당연히 통신매체 이용 음란 그렇죠, 네. 성립하게 됩니다. 오늘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 쪽에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좀 많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 판례 경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것 때문에 고민 겪고 있으신 분들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A파트에서 사기꾼 백서라는 전자책을 작성해서 무료로 배포해드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읽어보시고 숙지하셔서 사기 피해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용 변호사님이 직접 쓰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한 것 같은데.